참전 군인이었던 김기태 씨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참전 군인 일각에서는 김기태 씨의 증언에 대해 매국적 언동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기태 씨는 증언을 번복했다. 상처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1999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 평화운동은 계속되어 왔다. 학살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한 한겨레 21의 성금 모금 캠페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화의료연대의 베트남 현지 진료 활동, 사죄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음반 미안해요 베트남, 베트남 진실위원회가 주관한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까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실을 위한 노력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지난해 8월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상규명 없는 사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푸엔성에는 한배 평화공원이 건립되고 있다. 한국인의 사죄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이어지는 이 공원은 전쟁의 기억을 딛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다. 위령비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아이들이 상처와 절망의 기억을 넘어 화해와 희망의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좋아지셨네요. 참 다행이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희가 고통은 있겠지만 진실이 진실로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질 때 전쟁이 가져다준 죽음은 위로받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으로 쓰는 평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냅관이. 우리가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피해자들이거든요. 학교에 증오비가 서 있어요. 증오비라고 이제 1960 몇 년도에 남조선의 군대가 와서 마을에 몇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름이 쫙 나열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희가 일본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증오심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이 온몸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종의 사죄의 의미를 담은 그런 역사적 교육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지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그곳에 평화 역사관을 지을 예정이고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그 사죄 운동은 가해 피해국 주민들의 요구 이전에 가해국 주민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건 그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사죄가 단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라면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을 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교과서에 반영을 하는, 즉 일본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 정부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